예, 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핵심만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다른 설명회 하다가, 앞에서 다른 얘기 하다가, 막상 정작 중요한 쿼리 얘기를 다 못하고 끝낸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쿼리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다른 얘기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런 파트들이죠. 이제 선행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과학에 대해서. 뭐, 국영수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과탐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3까지 일단 연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꾸며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아이들이 일찍 시작하는 애들은 이제 중3 이전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많아요. 고등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벌써 시작해서 하는 애들도 인기 있는데 크게 효용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너무 또 빨리 시작해 봤자 이게 또 다 했다는 또 자신감에 그걸 또 한번 해버리고 1년 2년 지나서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가 거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현실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한 10년 20년 가르쳐 와서도 제일 좋은 선행은 바로 직전에 들어가는 선행만큼 좋은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한 1년 전에 했다고 해서 자기 되게 만족감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쯤에가 가장 최적의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전에 했다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준비 과정에서 가장 좋은 시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름방학 때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난 다음에가 이제 중간에가 내신 기간이죠. 중3 아이들도 중3 정도 끝난 내신 기간 끝난 다음에 일찍 들어가게 된다면은 조기 개강하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강좌별로 선생님들마다 다 강좌가 다를 텐데, 조기 개강 들어가시는 분들, 저도 뭐 조기 개강 들어가지만 이런 파트들은 좀 기간이 길죠. 그래서 기간이 길게 거의 1월달 말 아니면 거의 2월달까지도 길게 한 거의 긴 분들은 한 15회차 16회차 막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파트들 같은 경우는 길게 조기 기간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좀 약간 효용성을 누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겨울방학 1월달부터 너무 성급하게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중요한 파트만 좀 여름방학 때 끝내놓고, 뭐 욕심 가질 것도 없어요. 여름방학 때 통합각을 전범에 한 번 더 봐야 되나? 무리고요. 효용성도 없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정말 통합각에서 변별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파트, 딱 두 가지 파트만 좀 마무리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이 조기에 요 두 개는 선택을 좀 하셔가지고 아이 성향에 맞춰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조기 개강부터 길게 들어가시던 1월 달부터 핵심 정리하듯이 조금 단타로 들어가시던 그거는 괜찮은데, 2월 달이 문제예요. 어떤 경우 문제가 되냐면은 조기 개강 같은 경우는 거의 빠른 경우는 막 거의 9월 달 아니면 뭐 10월 달 그때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조기 개강 제가 보기에는 1월 달에 끝날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긴 반들은 뭐 2월 달 그러나 하더라도 요때가 텀이 남아요. 겨울방학 2월 달에. 뭐 애들 뭐 졸업식 하고 뭐 학교 뭐 왔다 갔다 뭐 여러 가지 해서 많이 바쁜 기간이기도 한데, 준비 기간이라서 요때를 정말 정말 잘 누리셔야 돼요, 정말. 제가 이제까지 통합각 아이들 가르치고 내신 대비하고 막 해주면서 가장 제가 볼 때, 야 이거는 정말 잘했어, 이 수업 깔긴 잘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수업에 도움 많이 받았어, 이것 때문에 애들 성적이 잘 나왔어 하는 강좌는 솔직히 이거였어요. 이거 딱 한 달짜리도 아니거든요, 4회짜리.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거를 요때 풀어버리거든요. 2월달에 딱 남겨놓고 핵심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난이도대로 그냥 모의고사를 봐버려요. 예, 실전 내신 갖다가 수박 거칠의 식이 아니라 뭐 쉽게 뭐 처음 배웠다고 단어 문제 쉽게 풀고 그런 파트가 절대 아니라 내신 문제 곧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요. 과학 아이들 되게 잘했는 줄 알 거예요, 아마. 점수 20점 10점 막 어머니들한테 전화 와요, 막. 채점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머님. 점수가 왔습니다. 이 점수가 맞아요. 그때부터 어머니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 했지? 이제까지 뭐 배고 온 거야? 이제까지 들인 돈하고 시간이 얼만데? 이런 게 와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빨리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써먹은 거를 써먹는 어떤 적용하는 원리가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배워놓고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적용하는 원리라든가 실전처럼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신만 그냥 학교 다니면서 앉아있고 시간 쭉 지내고 나는 어느 틈인가 통학 가고 한 번이 다 끝났어, 이런 느낌.
적용이 하는 파트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학교 개학하기 전에 요거는 정말 꼭 누구 선생님한테 듣던 간에 무조건 해주세요. 정말 2월달에 범위 크게 잡지 마세요. 절대 또 2월달에 막 1학기 전체 범위 전 특강 아무 의미 없어요. 중간고사만 노려야 돼요. 정말 중간고사만. 이때가 아이들이 적응 제일 못해요. 정말. 그래서 요거 꼭 노려주시고, 당연히 고1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요. 이거 한 달도 안 돼요. 아이들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름방학도 2학기 중간고사만 미치도록 노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말 때는 좀 여유가 있어요. 이때가 또 가장 또 계약한 다음에 기간 짧을 때이기 때문에 요 파트 두 개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내신 대비 들어가서 이제 고2 여름, 이제 고1 겨울방학 때부터 되게 애매해질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왜냐면은 과탐 과목 사탐 과목 저희가 이제 막 문이과 없어지는 통합에다가 선택 과목도 학교마다 달라지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 파트는 이제 만약에 과탐을 선택하신다면은 두 과목 정도를 필수적으로, 만약에 과탐 이과적으로 간다라면은 그래서 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또 들어보시겠지만 물화생지, 저도 생물을 가르치거든요. 생물 전공이라서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졌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커리큘럼이 드러났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래서 이거 고1 겨울방학 때는 어느 정도 과탐, 정말 최소 한 과목이라도 무조건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고, 고2 여름방학 때부터는 솔직히 이게 수능에 크게 영향 주진 않을 때, 웃긴 거는 2학년 때 과탐 과목, 3학년 때 과탐 과목이 수능에 크게 또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수능 대비스럽게 한번 다시 들어가줘야 돼요. 이때 뚜껑 올해도 열어볼 거예요. 처음 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통합과학 수능이 보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고2거든요. 그 아이들이 올해 열어볼 거예요. 그거 저도 결과 궁금해요. 얼마나 1학년 때 그렇게 죽을 쓰면서 한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예. 그래서 얼마나 실전스럽게 들어가면은 성적이 도대체 얼마나 몇 점이 나올 건지. 요거 꼭 저희도 들어가는 파트니까 나중에 저희 아이들도 고2 여름방학 때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모의고사스럽게 점검 꼭 필요하다라는 거. 너무 또 1년 내내 2학년 내신만 주구장창 하다가는 중간에 조금 타이밍 같은 거 놓치기 쉬우니까 이런 파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계략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들어간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 컬입니다. 저희는 크게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방학 때 많이 안 해요. 요거 10차시가 그나마 최장 시간인데 요것들은 지금 여름방학 끝나고까지도 계속 들어가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도 막 주구장창 안 잡았어요. 저 두 가지만 노릴 겁니다. 그냥 화학하고 물리 파트. 이게 제가 지금 여름방학 때 이거 두 개만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 뒤에 생물 파트가 가장 긴 시간 타임대라서 생물 파트라는 작품 잡았는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했다, 애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 이거 생략해버리고 이것도 화학 물리 심화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여름방학 땐 정말 통합각 별거 없다. 물리 화학만 잡아도 겨울방학 때 정말 아이들이 편해질 거예요. 제가 장담해 드려요. 그래서 너무 번잡스럽게 잡지 마세요. 제발. 이 여름방학 때는. 그래서 핵심만 딱 노리도록 하시고요. 광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10차시는 그나마 이제 생물 파트가 조금 이게 포함된 형태가 되고, 8차시 같은 경우는 보신 대로 화학 물리만 집중해서 들어가요.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거고, 그리고 시간상으로 주 2회 수업에서 가장 짧게 잡은 시간이 이제 7회차 수업,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은 화학 물리 파트로 들어가고, 2학기 물리 과정만 뺐어요. 크게 상당히 이게 먼 난이도라든가 그 다음에 배울 어떤 실전적으로 들어갈 시간적 갭이 너무 큰 갭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빼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1학기 때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집중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노리셔도 정말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저도 여기서 정말 미친 집중을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나중에 이런 말 전 듣기 싫어요. 너 누구한테 통과 듣고 왔어? 이 말 전 듣기 제일 싫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한테. 예. 애들이 문제 풀다가 정말 너 선행 해봤어? 했대요. 물리도 해봤대요. 화학도 해봤대요. 적용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정말 화가 끝날 때는 너 선행 누구한테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입장이라서 입장을 바꿔보니까 내가 그런 처지에 취할 수도 있겠구나. 난 절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거 집중해서 정말 누구한테 배웠어? 이 말 듣고 싶어요. 잘 배웠는데. 그래서 그냥 너 집중할 거니까 여기 파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표입니다. 제가 시간표로서
그러니까 SNT 학원, 세정학원, 다원학원, 명인학원 이 네 군데가 잡혀놨고요. 대략 커리가 시간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회, 10회, 8회, 스탠다드가 8회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저희 이제 다원학원이라든가 세정학원은 주 2회로 들어가요. 이 여름방학 짧기 때문에 요 회차 만들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알아요. 저도 애들 많이 빡세고 애들 타이트하고 시간은 아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요거만 좀 투자해 주세요. 과하게라도 과하게. 그래서 요거 좀 부탁드립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요거는 제가 그냥 얘기 좀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도 밖에서 과학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저 들었는데 지금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내신학교랑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아까 대략적인 단원 소개는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과학의 기초 요게 조금 뭐 어렵지 않다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맞는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학교마다 다르니까. 제가 맡고 있는 영동구, 단대부구, 중상구에서는 이거 못하면 1등급 안 나와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를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그 선생님 잘못됐다는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요 파트가 만약에 들어간 학교마다 분명히 경향성을 탈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킬러예요. 정말 킬러예요. 아마 지금 제 말 믿어지시지 않으시면은 위에 올라가 있는 2학년 형들이라든가 통합학 개정된 통합학 배우고 있는 현재 고1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과학의 기초 파트 공부하기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은 절레절레해요. 예, 그래서 요 파트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나머지는, 예, 요 파트가 주된 네 가지, 2, 3, 4, 5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된 파트가 되겠고, 6단원은 의견은 같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말아도 될 파트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만 조금 신경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단원 파트는 꼭. 요 파트는 그냥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저 자료에도 남겨놨어요. 남겨놨으니까, 만약에 지금 물화생지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 물화생지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의 어느 파트에 연계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 어머니들한테 과학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오늘 뭐 배우고 왔어. 나 오늘 뭐 판구조론 배우고 왔어. 요 파트가 우리 애기가 어디쯤에 들어가더라. 요 정도.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너 오늘 학원에서 뭐 배운대? 화학? 화학 산화환원 배운다는데 너 그거 통합과학 2학기 때 너 그것 때문에 1등급 많이 떨어져. 너 그거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언지 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트 좀 매매해 뒀다가 많지 내용은 않거든요. 그래서 파트별로 어느 정도 파트가 연기가 되는지 파트는 좀 알고 계시면 크게 좀 선행할 때 좀 약간 포커스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 얘기는 제가 설명의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단대부고 빼고는 웬만하면은 여기 들어가요. 여기. 단대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 분께서 물화생지 구분 없이 단원별로 쭉 들어가신 학교. 그리고 나머지 거의 90% 학교는 두 분이 들어가세요. 세 분도 없어요. 거의 100%가 두 분이고 두 분께서 물리, 지구화, 화학, 생물 대부분 이렇게 나누거든요. 약간 비슷한 경향으로서 전혀 경향은 다른데 어감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물리, 지구가 막상 뜯어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 전공자가 지구과학 공부하면 그렇게 불만이 많고 생물 전공자가 화학 공부하면 그렇게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두 개 묶더라고요. 그래서 묶어서 두 분께서 들어가시고 시험 범위가 옛날에는 정말 중구난방이었거든요. 막 2학기 때고 화학 끌어와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화학 파트가 없네. 그럼 2학기 때 거 끌어와서 강제로 만들어도 뭐 그런 파트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딱딱 부러지게 그냥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해가지고 절반점만 잘라가지고 통합과학 1 1학기 때 다 끝내고 통합과학 2 2학기 때 다 끝나니까 대신에 이제 범위를 좀 쪼개서 가르치시죠. 같은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순서대로는 가르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옛날처럼 뭐 작년 재작년처럼 막 중구난 막 섞어가지고 그런 파트는 없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낫긴 나요. 효율적으로 조금 난이도적으로 전문성으로 볼 때도 아무래도 한 분께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오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트가 조금 아이들 수능 파트에서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또 이런 파트로 좀 학교 분위기도 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과 아까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냥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그냥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국영수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조금 신경 써주세요. 예, 이건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통합각 단위수가 4단이에요, 4단위. 수학, 국어 똑같고요. 그리고 실험까지 포함하면 5단이에요. 범위 단위수가 제일 높은 과목. 그리고 1학년 때 꼭 뭐 사탐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능에 직결되는 과목은 통사, 통과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허접하게 볼 과목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이면 저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저희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 파트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편 직후 상황은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작년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정된 통합각이 들어간 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할 건 없겠고요. 올해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올해부터 좀 어떻게 보게 되면 딱 골격이 잡혔어요. 작년에 정말 이랬다 저랬다 막 시행착오 거치다가 올해 딱 잡히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부터 상당히 난이도가 정말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과탐뿐만 아니라 국영수사과 모든 다 과목 다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교육청에서 대놓고 난이도 올려, A등급 남발하지 마. 왜? 니네 학교 A등급 남발해봐면 나중에 1등급과 A등급의 괴리 등급이 너무 커져. 그럼 나중에 대학교 들을 때 분명히 이거 정책상 문제가 커져. 그러니 무조건 어렵게 돼. 그러면은 A등급과 상대평가 1등급이 비율이 거의 같아지는 마법이 벌어져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좀 가고 있고, 난이도는 아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제껏 역사상 통합각 난이도가 절대 쉬워진 적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난이도 올라갈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문제는 아이들이 많이 조금 과학 실력들은, 국영수는 모르겠어요. 과학 실력은 많이 떨어져요. 정말 많이 떨어져요. 이해력부터 해가지고 어휘력, 아이들이 특징적으로 문제 풀 때 문제를 안 읽는다는 습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커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벌써 중간고사 때까지 듣던 애들이거든요. 답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었어요. 기억을 찾아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부분 점수 주세요. 잊으라고 앉아있어요.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들이 정말 택이 앉아있어요. 택이 앉아있어요. 정말 이게 매년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그때 심각해져요. 제가 느낄 때마다 요새. 그리고 아이들 특징이 아이들과 어머니도 마찬가지 같은데 포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적응도도 따라오니까. 등급차 1등급 5등급 되게 갭이 크죠, 솔직히 말해서. 2등급이면 거의 옛날 같은 경우는 4, 5등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등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만둔대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금 개념 잡고 빨리 끌어올려야 될 시기인데. 어차피 못하는데요 뭐. 깜짝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올려가야 돼요. 1등이라도 1점이라도. 저한테 수업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통합과 이거 아이들 수능 볼 과목이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할 표현은 아니지만 감히 통합과학을 포기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안 들어도 돼요. 통합과학 나중에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게 두시면 안 돼요. 절대. 엄마는 수능만, 난 수능으로 난 진로를 바꿔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신 안 되면 수능 안 돼요. 절대 100% 그건 제가 확신드려요. 그래서 한 점이라도 따라가게 해주셔야지 1등급이 모든 점수의 만국 100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범위 좀 낮춰주고 좀 부담도 줄여주면서 포기를 안 하게 해주시면 하겠고, 요거는 정석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개정전 통합과 바로 재작년까지고 요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 저희가 성적 결과거든요. 2025년도 거 개정 통합과학이고, 요것도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작년 아주 과도기였으니까 요걸 보세요. 요거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올해 1학기 중간고사 편차 보이세요? 그래프 패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게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약간 문제 난이도가 많이 어려졌고, 이때가 작년에 1등급 컷이 90 이때가 대략 8점에서 7점이었어요. 1등급 컷이. 1등급 아니라면 거의 몇십 38명 들어가요, 이 학교가. 요거 올해 1등급 컷이 88점이었어요.
10점 떨어졌어요. 10점. 죄송해요. 떨어졌다 얘기가 요새 좀 민감해가지고. 요새 뭐 10% 떨어졌다 그러면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10%가 떨어졌어요. 예. 폭락이라고요. 폭락. 예, 이거 문제가 많이 어려져서 그래요. 아이들이 실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좀 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숫자로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열심히 가르치면 돼요. 잘 배우면 되고 엄청나게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세심하게 잘 배우면 돼요. 말이 쉽죠. 제가 볼 때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무형의 이 아무것도 없는 까만색 잉크 글자와 이 하얀색 종이 여백, 이 음영 처리된 걸 이미지화 시켜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이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까지 몇십만 년 동안 공부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아이들 지금 공부 막 수학 공부하고 물리 공부하고 화학 공부하고 있죠. 제가 볼 때 달라요. 우리 애들은 지금 물리 공식 외우고 화학 반응식하고 그거 할 처지가 아니에요. 자판 빨리 치는 법, 인터넷에 빨리 검색해서 찾는 법, 그거 연습해야 될 애들이에요. 지금 솔직히 세대 아이들이. 그 아이들한테 지금 밖에서 내놓는 거는 너 뭐 동영상 보지 말고 시키시겠지만 다 보죠. 애들 요새 쇼츠 뭐 많이 어머니들 저도 많이 보는데 쇼츠를 다 못 보는 거 아십니까? 애들이 요새 그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2초 컷이에요. 2초 컷, 2초 컷. 그것도 길어요. 이 정도 집중력이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많이 말씀하시죠. 뭐 선생님마다 야 타고나야 돼. 아니면 뭐 아이들 뭐 얘는 뭐 과학적 사고가 뛰어나. 다 집어치라고 그래요. 과학적 사고도 뭐든 뭐 얘가 뭐 머리가 IQ도 뭐든 간에 이거 하나로 다 끝나요. 공부하고 못하고 차이, 집중력 하나로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앉아있다고요? 수업 때도 좋아요. 허리 꾹꾹 치죠. 저랑 앉혀서 정말 눈이 딴 데 적 없어요. 근데 눈에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귀신같이 저는 알아요. 내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 대답 못해요. 주변 애들이 웃어요. 쟤 왜 그래? 안 졸고 있었는데 옆에 앉았다니까 걔는 놀라는 거죠. 얘 왜 말을 못하지? 바로 3초 전에 얘긴데 정말 이런 아이들이 반에 50명 앉아있으면은 25명은 거의 그런 상태 애들이 많아요. 처음에. 저한테 뒤지게 혼날 거예요. 진짜. 쌍욕을 해요. 진짜. 우리 좋은 애들한테는 깨워요. 걔는 혼내질 않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공부하는 척하는 애들. 그게 제일 제가 볼 때 문제점이에요. 엄마님들이 깜빡 속아요. 우리 애기 공부 잘하는데 집중력 좋은데 우리 애가 태도는 좋아요. 애는 착해요.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 열어보면요. 아닌 경우가 정말 많다. 그냥 애들 눈 빨리 보고 캡처하고 집중시키고 애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 세대들이에요. 자꾸 끌어내야 돼요. 나만 혼자 진호 나간다고 아무 필요 없어요. 너 뭐야? 내가 말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책 읽어. 교재 줄쳐. 거기 뭐라 써 있어. 읽어. 말로 읽어. 안 보고 말해봐. 이게 돼야 돼요. 정말로.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수업. 진도 나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오늘 뭐 설명해도 뭐든 어머님들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차라리 어머님들 자제분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정신교육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집중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발 포기하지 말아라. 통합과학은. 저한테 들은 소리가 아니라 통합과학 포기하면 정말 후회한다.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선생님과 공부하는 잘하는 방법이요. 과학적 타고나는 방법, 선생님과 친해지면 돼요. 저랑 친해지면 돼요. 새벽 2시에 전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 전화할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되고, 저기 나중에 생뚱만 질문한다 하더라도 욕을 바가지 먹는다 하더라도 헤헤거리면서 전화 끊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어이 어저께 해결했어? 이러고 같이 또 사이좋게 지내고 이게 돼야 공부 잘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애는 소극적이라서 아니에요. 그럼 공부 못해요.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성격이라도 고치세요. 정말 아이가 성격이 안 된다 고치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해 주신다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절반은 저한테 맡기시고 절반은 조금 아이한테 조금 성향성으로 괜찮아. 선생님한테 전해도 돼. 문제도 돼. 새벽
실례 아니야? 괜찮아? 그 선생님은 전하는 거 더 좋아해.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